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한국 경제 분석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12번째 강의로 AI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율 및 혼인율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예제로는 여성들의 결혼 여부를 로짓 분석과 머신러닝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혼인율이 감소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론적 측면에서 이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분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교육도 증가했고 여성이 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혼인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한국 경제의 발전 단계에서 관철되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여성의 혼인 여부는 기본적으로 기혼과 미혼으로 나누어지는 결과값이 0과 1인 변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부해온 인공지능의 기본 분석인 로짓 분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기혼과 미혼 말고도 이혼과 별거 그리고 사별이라는 상황도 존재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단순한 분석을 위해 이혼과 별거 그리고 사별에 해당하는 상황은 제외하고 분석하는 예시를 제공합니다. 여성의 혼인율은 일정 수준까지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교육 정도와 역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육의 기회는 확대되었고 이는 여성 교육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제 발전이 낮았던 단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교육 기회의 차이가 컸지만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여성의 교육 기회는 남성과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차를 두고 여성의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여성의 혼인 여부와 교육 수준과의 관계를 로짓 분석과 머신러닝에 기반하여 간단하게 분석하는 파이썬 코드의 분석 결과를 살펴봅니다. 여성의 혼인 여부 및 교육 수준과 관련된 데이터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 패널 데이터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했습니다. 3차 조사의 응답자 혼인 상태를 로짓 분석의 결과값으로 사용하였고 응답자 교육 연수를 설명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API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연구자의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logit.csv로 저장한 후 파이썬으로 읽어들어 분석하였습니다. AP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 사용한 파이썬 코드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화된 결과와 로짓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파이썬 코드에서도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행한 결과를 보면 P99ML01은 여성의 혼인 여부를, PP99ED15는 여성의 교육 연수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이 혼인을 적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여성이 혼인하지 않는 것을 결과값 1로 하고 여성이 혼인하는 것을 결과값 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행한 결과의 첫 번째 표와 두 번째 표의 데이터의 출력값을 보면 P99ML01의 값이 2 기혼과 1 미혼으로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데이터를 변환하여 0 기혼과 1 미혼으로 변경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총 7,520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학습 데이터에서의 알파 값은 마이너스 2.26, 베타 값은 1.41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서는 84% 정도의 정확도를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85%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율과 출산율과 같은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의 경우에도 매우 단순한 분석이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 수준과 혼인율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고 시대에 따라 교육 여건이 변화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경험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혼인율의 하락이 한국에서도 관찰된다는 것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좀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시대에 따른 교육 여건의 차이를 적게 받는 상황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API를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분석은 인구 관련 데이터를 API로 다운로드 받고 지역적 차이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율도 API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고 경제 성장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안정화되어 교육 여건의 차이가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한 현상의 관찰을 위해 그리고 로짓 분석의 실습을 위해 간단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일 확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되면 12년의 교육을 받게 되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16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학제에 근거해서 분석해 보면 고등학교까지 12년의 교육만을 받은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일 확률이 10% 정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여 16년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 미혼일 확률은 대략 3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면 2년의 교육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미혼일 확률이 대략 50% 정도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면 미혼일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는 매우 단순한 분석 결과입니다. 또한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녀석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 여성의 혼인율이 낮다는 것은 로짓 분석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다는 것은 미혼이라는 결과가 선택적 결정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의 강의에서 3차원 시각화로 결과를 보여드렸던 분석 결과에 서유럽과 미국의 OECD 국가들 간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면 1970년대에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이탈리아의 경우 출산율이 2.42였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은 출산율이 1.94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스웨덴에 비해 높았던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패턴이 관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1년의 경우를 보면 이 관계는 역전되어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의 출산율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이탈리아보다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2021년 출산율은 1.25까지 하락했고 스웨덴의 2021년 출산율은 1.67로
상대적으로 OECD 국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일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의 하락이 오히려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출산율이 2.42에서 1.25로 급격하게 하락한 반면 스웨덴의 경우 1.94에서 1.67로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하락했던 것입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관찰되는 현상은 고학력 여성층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출산율이 상승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3명이나 4명일 때는 여성이 교육을 적게 받을수록 결혼을 일찍 하게 되고 아이를 빨리 낳게 되고 많이 낳게 되고 따라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1명이나 2명일 때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상당 부분 가질 때에는 아이를 1명 낳을 것인지 2명 낳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고학력 여성들이 오히려 아이를 2명 낳는 결정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석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교육 수준과 혼인율 사이의 단순한 관계는 꼭 출산율에도 단순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한국의 경우 앞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앞으로 계속 높아지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노동시장 참여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저출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출산율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혼인율을 분석한 데이터와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